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으로 식상에 대해서,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작년이 경자년이었죠. 경자년. 올해가 신축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트롯 여왕 김윤전님께서는 지금 사귀는 남친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사귀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2021년 신축년에 와서 결혼을 하시겠다고 했는지 사주를 잠깐 보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화, 일간, 이 사주의 본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정화가 여기 천간이라고 하는 경공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화극금. 그래서 이렇게 재성을 얘기를 합니다. 재성이 얘기하고 여기는 또 관성이 온 거예요. 관성. 그래서 관성하면 남자요. 재성하면 재생관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커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단히 가만히 있다가도 재성관이라는 저런 운이 들어오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새 운에서 딱 오게 되죠. 평상시 때 남자로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남편감으로, 친구로 보였던 사람이 왠지 남편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데가 바로 경자년이에요. 실제로 올해도 보니까 여기 화극금 편제랑 여기 지금 인성이 들어와 있지만 올해보다는 작년이 결혼 욕구가 엄청나게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연애를 하고 오다가 6년, 7년씩 막 이렇게 하고 오다가 어느 때 바로 결혼에 대한 욕구가 딱 오게 되죠. 왜냐하면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고, 또 옆집에 있는 아기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요. 운에 따라 틀립니다. 이거는 식상운이 오게 되면 나도 애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인성운이 온다. 나도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커진 해가 바로 인성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결혼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크게 온다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식상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운의 흐름에, 기의 흐름에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운이 오니까 결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실제로는 작년에 결혼했으면 훨씬 더 아름다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욕구는 작년에 훨씬 더 컸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욕구는 이 트롯 여왕이 엄청나게 강하게 와 있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환경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잘 힘들어졌을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 결혼운이 상당히 와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일간인 본체가 화였고, 그 다음에 토들이 많아서 화생토, 그래서 화토상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상관이 많은 걸 갖다가 우리가 상관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식상에서 식신과 상관으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요걸 갖다 잠깐 한번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여기에 바로 식상이라고 하는 거죠. 식상. 요걸 갖다 앞에 있는 글자를 따갖고 식상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좀 특이하게 부른다고 또 상식이라고 또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야 뭐 학자 나름대로, 가르치는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음양이 같은, 요거는 음양이 다른,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내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해서 나가는 내 아이디어,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이 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걸 모두 다 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같은 음양일 때는 식신이고 상관인데, 요 식신은 이렇습니다. 식신은 꾸준히 앉아서 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그래서 여기는 연구진흥이라고 해갖고 연구직 이런 데 상당히 잘 맞죠. 연구. 둘 다 지혜로움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거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바로 표현지능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의 독특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는 내향적이에요. 내향적. 여기는 외향적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혀 틀리죠. 개혁이야, 개혁. 뭐 간단하게 키워드만 몇 개만 써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부르동 산업 여군들이 공장에서 막 일할 때 보면 그 사출기에서 보면 요즘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툭툭툭툭툭툭툭 하면 그냥 제품이 사출기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걸 툭 써놓고 툭 써놓고 하루 종일 1분문 하나씩 30초면 하나씩 뚝뚝뚝뚝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늘 반복되는 게 바로 식신들이 끊임없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하얀 가운을 입고 저 사람들 뭐 하나 했더니 그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걸 확대경을 보고서 맨날 앉아갖고 그걸 갖다가 미생물이라든지 뭐 세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화생토라도 상과는 완벽하게 틀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표현이고 아주 그때 순간적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스피드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유행이라든지 금방 이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궁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3명이서 성격이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어떤 녀석은 그냥 밥 먹으라고 소리 쳐도 방에서 안 나오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그냥 안에서 이거 하는 거 바쁜데 어떤 녀석은 잠깐 방 안에 있나고 밥 먹으라고 문 열면 벌써 없어요. 도망가갖고 밖에 노느라고 바빠. 같은 자식이라도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우리 국민교육 헌정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 틀리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의 DNA 유전자를 받아서 혈액형이라든지 생김새는 비슷비슷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소질이라든지 재능 이런 건 다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궁합의 가장 큰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화생토라도 식신이랑 상관에 틀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의 지속적인 이런데 관계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 걸 즐겨합니다. 상당히 외향적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산 제조를 하는 쪽에 잘 맞습니다. 생산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잘 맞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생산 제조 절대 못합니다. 단지 그런 제품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들고 나가서 자 골라 우리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자기는 회사를 PR한다든지 마케팅 부서에서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쪽 그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는 표현지능이 뛰어나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쪽에 훨씬 더 잘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개혁적인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트롯 여왕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아까 나는 음인데 튀어나온 양의 성령으로 상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은 한 군데서 계속 꾸준히 있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여기 저기 무대만 형성됐다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무대를 장악하고 거기에 자기 재능이라든지 끼를 갖다가 발산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하루 왼종일 직장 가면은 하얀 그죠? 의사 가운을 입고 있고 집에 갈 때는 맨날 늘 입었던 그 옷을 갖다 입고 다닌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날그날 틀려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물론 우리 트롯 여왕은 그런 건 잘 못 봤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상관격 상당히 많이 오시게 되죠. 왜? 변화를 갖다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추구하고 그 욕구 욕망이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오게 되는데, 보면 한여름 막 더워서 시간인데도 이 사람들한테 긴 부츠를 신고 옵니다. 여기도 쇠사슬은 왜 달았는지 아직도 난 잘 모르겠어요. 쇠사슬을 출렁출렁 잡면서 머리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그냥 수시로 바꾸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딴 사람 이목에 신경 쓴다 안 쓴다? 딴 사람의 고정관념 신경 쓴다 안 쓴다? 전혀 필요 없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고 내 자존감이 최고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관격은 상당히 자존감이 강하고, 그죠? 그리고 순발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잘합니다. 어차피 일간의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 기운이 밖으로 표출하는 건 전부 다 식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는 지식을 갖다가 전달하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쏙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펑펑 뛰고 웁니다. 어떤 사람은 까락까락대고 웃고 난리가 납니다. 상관이 언어의 마술사인 거예요. 유행을 끌고 가는 아름다운 별이 바로 상관격이라는 거 하는 거죠. 상관격.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는 데는 약간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항상 어느 누구래도 우리 우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을 항상 갖고 있어요. 한 면만 보고서 판단하는 건 상당히 이르죠.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의 별이고 언변을 잘하는, 그죠? 말을 잘하는 아름다운 별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죠? 이런 사람이 사주가 어떻게 연결이 됐냐,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어떤 운을 만냐에 따라서 상당히 틀려지게 됩니다.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행동을 잘합니다. 스피드합니다.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등계 없고 정보에 이입이 없다면 행동은 알아야지 올바르게 하고 퀄리티 높은 직업을 가고 퀄리티 높은 일을 할 텐데, 아는 게 없고 등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은 하긴 하더라도 저쪽에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발목을 잡혀서 상당히 안쓰러운 일이 생기는 게 바로 상관격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당신은 그런 일이, 그래서 관제의 구설, 시비수에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거죠. 이걸 잡아주는 게 바로 인성이에요. 인성. 생각하는 거죠. 듣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상관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상관폐인. 상관이 폐인. 다시 말씀드리면 상관격이고 상관이 강한데, 여기 인성이라고 하는 목생화, 이게 편인이 지금 앉아있죠. 이 인성이 옆에 첩친해갖고 내가 딱 끼고 있으니까 여기 찰폐제, 폐찰. 우리가 암행어사 딱 나가면 그냥 방패를 뜸을 차고내. 이게 찰폐자예요. 상관이 인성을 갖다가 옆에 차고 있으면 상당히 귀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귀격. 상당히 격이 상격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을목은 한겨울에 태어난 을목이랑 월동초 비슷하게,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보니까 토들이, 그죠?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 꽝꽝꽝 굳어져서 뿌리가 내리기 상당히 힘든데, 간목이 아니라 을목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간목하면 양해목이니까 그냥 기분 파고 그냥 명분을 중시하는데, 을목은 실존적인 현실적인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을목이잖아요. 생활력,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게 을목이다 보니까 그나마 목생화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단지 목이 만약에 강했다면 이분은 노래하는 대로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분은 물론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인성을 갖다 활용해서 어디 교직이라든지 아니면 목회자라든지 철학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훨씬 더 나갔을 거겠죠. 그죠?
자기 전문직 직종으로 해서 쭉쭉 빠져나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상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우리 이 상관이 많은 상관격의 이 트롯 여신이, 트롯 여왕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궁합이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단독이 이제는 같이 터덜터덜 같이 걸어가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갖다 이루면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와 양보, 이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격이 바로 운명이고 그 성격을 이해함이, 내가 인정함이 바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이 트롯 여신을 내 배우자로 맞이해서 살 그 백마 타고 오는 그 낭군이 반드시 우리 이 트롯 여신의 마인드, 성격, 가치관, 기질 이런 걸 갖다가 100번 이해하고 인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소에서는 이 상관이 이렇게 많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상관, 경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버리면서 계속 그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내는 자유분방한,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그런 사고를 지닌 사람이 상관인데, 상관이 이렇게 관을 갖다 보게 되면, 상관경관하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위, 화, 여기 상관이 경관,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 위, 화, 백단. 그 아름다운 별이긴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사회적인 쓸모라든지 사회적 활용성, 나가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좋은데, 단지 궁합, 결혼에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꼭 알고서 거기에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면 상관, 경관이라는 건, 상관이라고 하는 게 관을 보면 이 상관격이 이 관이라고 하는 남자, 남편 이런 분들을 맞이하게 되면 오히려 위화백단이라고 하는 건, 위화백단은 뭐예요? 화가, 재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100가지, 1000가지는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 관의 구속과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해필이면 그 사람을 간섭하고 억압하는 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훨훨 사회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만인의 연인으로, 그리고 결혼해서 한 남자의 연인으로 아름다운 사랑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명리로 바라봤을 때의 어떤 훨씬 더 수고스러움이라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꼭 경청하셔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의미 있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명리로 이렇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